안녕하세요. 이주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빨간머리 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매슈가 세상을 떠난 뒤 앤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그 선택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마릴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매슈가 손에 접힌 신문을 쥔 채 해스케진 잿빛 얼굴로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앤은 꽃을 떨어뜨리고 부엌을 가로질러 매슈에게 달려갔다. 마릴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매슈는 두 사람의 손이 닿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다. 마릴라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오라버니가 정신을 잃었어. 앤, 얼른 가서 마틴을 불러와라. 빨리 어서 서둘러. 헛간에 있을 거야. 우체국에서 마차를 몰고 방금 집으로 돌아온 일꾼 마틴이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다. 가는 길에 비탈길 과수원집에 들러서 베리씨 부부에게 소식을 전했다. 때마침 볼 일이 있어서 그 집에 와 있던 린드 부인도 함께 왔다. 그동안 앤과 마릴라는 매슈의 의식을 되돌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애를 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와 앤을 옆으로 물리고 매슈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런 다음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잠시 뒤 린드 부인은 불안에 떠는 앤과 마릴라의 얼굴을 슬픈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우, 마릴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 설마 매슈 아저씨가... 앤은 그 무시무시한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것 같구나 얘야. 이 얼굴을 보렴. 나처럼 이런 얼굴을 많이 보게 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단다. 앤은 매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신의 손길이 닿은 흔적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집으로 찾아온 의사는 죽음이 순식간에 닥쳐서 고통은 없었을 것이며 무언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은 것이 사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충격의 정체는 매슈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마틴이 그날 아침 우체국에서 가져온 신문에 애비은행의 파산 소식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매슈의 사망 소식은 에이벌리 일대에 금세 퍼졌다. 온종일 친구와 이웃들이 초록 지붕집을 찾아와서 고인과 유족을 위해 일손을 도왔다. 하얗고 장엄한 죽음이 그에게 다가와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베리씨 부부와 린드 부인이 그날 밤 그들의 곁을 지켰다. 다이애나는 동쪽 방에 올라가 창가에 서 있는 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앤, 오늘 밤 내가 네 방에서 같이 잘까? 앤이 진심 어린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다이애나. 하지만 난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을 거지? 무섭진 않아.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로 잠시도 혼자 있지 못했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저 조용히 생각해 보려고 해. 도무지 실감이 안 나.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아가신 지 아주 오래됐는데 이후로 내가 줄곧 이 끔찍하고 둔탁한 고통을 느껴온 것 같기도 해. 다이애나는 앤의 말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지켜오던 습관과 자제력을 깨뜨리고 폭풍처럼 쏟아내는 마릴라의 애절한 슬픔이 앤의 눈물 없는 고통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던 것이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앤이 홀로 슬픔에 잠겨 있도록 조용히 물러났다. 앤은 혼자 있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준 매슈 아저씨를 위해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어제 해질 무렵만 해도 함께 걸었던 매슈 아저씨가 지금은 오싹할 정도로 평화로운 기색을 띠고 아래층 희미한 불이 켜진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어두컴컴한 방의 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언덕 너머로 별들을 올려다보며 기도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눈물은 흐르지 않고 비탄이 주는 끔찍하고 무딘 고통으로 가슴이 저릴 뿐이었다. 그날 겪은 아픔과 놀라움에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 때까지 고통은 잦아들지 않고 앤을 괴롭혔다. 앤은 한밤중에 깨어났다. 주변은 적막하고 어두웠다. 문득 그날의 슬픈 기억이 파도처럼 앤을 덮쳤다. 어제 저녁 문가에서 헤어지며 미소 짓던 매슈 아저씨 얼굴이 보였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딸. 그러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앤은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다. 이 소리를 들은 마릴라가 앤을 달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자, 울지 마라 얘야. 운다고 아저씨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울면 안 된다. 나도 오늘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 언제나 자상한 오라비였는데 하느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 앤이 흐느끼며 말했다. 실컷 울게 놔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보단 우는 게 덜 아파요. 잠깐만 곁에서 절 안아주세요. 다이애나랑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이애나는 착하고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이건 다이애나의 슬픔이 아니니까요. 다이애나는 저를 도와줄 만큼 제 마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슬픔이에요. 아주머니와 저의 슬픔이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아저씨 없이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죠? 너에겐 내가 있고 내게는 네가 있잖니. 앤, 만약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다. 네가 우리 곁에 오지 않았더라면 앤, 내가 그동안 너를 엄하고 쌀쌀맞게 대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메쉬 오라버니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 말이 나온 김에 전부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이런 때가 아니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쉽지 않거든. 나는 너를 내 친자식처럼 사랑한단다. 네가 이 집에 온 뒤로 줄곧 넌 나의 기쁨이자 위안이었어. 이틀 후 매슈 커스버트는 자기가 일군 밭과 사랑하던 과수원, 직접 심었던 나무들을 뒤로하고 떠났다. 에이벌리는 여느 때의 평온함을 되찾았고 초록 지붕집의 불행도 어느덧 일상에 묻혀버렸다. 익숙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까지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앤은 사람들이 매슈 없이도 예전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슬퍼졌다. 여전히 전나무 숲 뒤로 해가 떠올랐고 정원에는 연분홍 꽃봉오리가 맺혔다. 앤은 이런 풍광을 보면 여느 때처럼 기뻤고 다이애나가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즐겁게 떠들 수 있었다.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가책과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세상, 사랑과 우정은 조금도 변함없이 앤의 상상력을 채워주고 감동을 불러일으켰으며 삶은 여전히 온갖 목소리로 앤을 고집스레 불러댔다. 어느 날 저녁 앤은 앨런 부인과 목사간 정원을 거닐며 애석한 표정으로 말했다.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도 기쁨을 느끼다니 꼭 아저씨를 배신하는 것 같아요. 전 아저씨가 무척 보고 싶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도 세상과 인생은 참 아름답고 즐거워요. 오늘도 다이애나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웃어버렸어요.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땐 다신 웃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어쩐지 웃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앨런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매슈 아저씨는 네 웃음소리를 좋아했잖니. 아저씨는 네가 주변의 즐거운 일 속에서 기쁨을 찾길 바라셨어. 아저씨는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네가 예전처럼 지내길 원하실 거야. 자연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치유의 힘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봐. 하지만 네 기분은 나도 이해한단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 같은 느낌이 들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더는 기쁨을 나눌 수 없는데도 우리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화가 나고 다시금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면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마련이란다. 아까 매슈 아저씨의 무덤에 장미를 심고 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저씨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오셨다는 흰 장미 묘목이에요. 매슈 아저씨는 그 장미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줄기에 가시가 많지만 아주 작고 예쁜 꽃이 피죠. 아저씨의 묘지 옆에 그 장미를 심을 수 있어서 참 기뻤어요. 곁에 놓으면 아저씨가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천국에도 그 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되면 아저씨가 사랑하시던 작고 하얀 장미의 넋들이 모두 아저씨를 만나려고 그곳에 올지도 모르죠.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해가 지면 적적해 하시거든요. 네가 대학에 가면 더 쓸쓸하실 텐데 걱정이구나. 애는 대답하지 않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초록 지붕집으로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겼다. 마릴라는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앤도 마릴라 곁에 앉았다.
두 사람 뒤로 문이 열려 있었는데 닫히지 않도록 문틈에 커다란 분홍색 조가비를 끼워 놓았다. 조가비 안쪽에 매끄러운 나선형 무늬는 바다에서 해가 지는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애는 엷은 노란색 인동덩굴 가지들을 주워 모아 머리에 꽂았다. 움직일 때마다 머리 위에서 하늘이 축복하듯 달콤한 향기가 쏟아지는 것이 좋았다. 마릴라가 입을 열었다. 네가 없을 때 스펜서 선생이 다녀가셨다. 내일 안과 의사가 온다면서 꼭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구나. 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쓸 수 있다면 뭘 더 바라겠니? 그런데 나 없는 동안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나는 마티니 태워다 줄 거야. 다림질거리도 좀 있고 빵도 구워야 하는데. 전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와서 같이 있을 거예요. 다림질도 해놓고 빵도 맛있게 구워 놓을게요. 손수건에 풀을 먹이거나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진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마릴라가 웃음을 지었다. 그 시절엔 실수도 곧잘했지. 넌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을 부렸어. 그땐 네가 뭐에 홀린 줄 알았다니까. 머리카락에 염색했던 일은 기억나니? 애는 맵시 있게 따내린 탐스러운 머리 가닥들을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럼요. 절대 잊지 못할 일이죠.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했던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니까요. 하지만 많이 웃진 않아요. 당시 제게는 아주 큰 고민거리였으니까요. 머리카락과 주근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이제 주근깨는 완전히 없어졌고 요즘은 사람들이 제 머리가 젓갈색이라고 해요. 아, 조시파이만 빼고요. 어제 조씨가 제 머리를 보더니 유난히 더 빨갛다고 했어요. 제 검정 드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요. 오랫동안 빨간 머리로 지내면 그것에 익숙해지냐고 묻는 거 있죠? 조시파이를 좋아해보려고 했는데 이젠 그 생각을 접어야겠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지만 아무리 해도 조시파이를 좋아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릴라가 냉정하게 말했다. 조씨도 파이 집안 아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당연하지. 그런 사람들도 사회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도대체 엉겅퀴만큼이라도 쓸모가 있을 것 같진 않구나. 그럼 조씨도 선생님이 되는 거냐? 아니요. 조씨는 내년에 퀸스로 다시 돌아간대요. 무디 스퍼전이랑 찰리 슬론도 같이요. 제인과 루비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둘 다 학교도 정해졌어요. 제인은 뉴브리지 학교에서, 루비는 서쪽 어딘가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칠 거래요. 길버트 블라이드도 선생님이 되겠구나. 그렇지? 네. 애니 짧게 대답했지만 마릴라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 애는 참 잘생겼더구나.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서 봤는데 키도 훤칠하게 큰 데다 아주 남자답더라. 그의 아버지의 젊었을 때랑 똑 닮았어. 존 블라이드도 정말 멋진 청년이었지. 그와 나는 좋은 친구였어. 사람들은 존이 내 연인이라고 했단다. 애는 마릴라의 말을 놓칠세라 귀를 쫑긋하며 물었다. 어머나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왜 아주머니는 그분과... 우린 다퉜어. 존이 사과를 했는데도 내가 용서하지 않았지. 사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용서하려고 했거든. 처음에는 토라지고 화가 나서 혼내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블라이드 집안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척 세거든. 나는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한단다.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용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니 다정하게 말했다. 그럼 아주머니 인생에도 로맨스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내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지? 하지만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야. 다들 나와 존의 관계를 까맣게 잊었지. 나조차도 잊고 지냈으니까.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길버트를 보니까 기억이 되살아나더구나. 다음날 시내로 나갔던 마릴라는 저녁나절에야 돌아왔다. 애니 다이애나와 함께 비탈길 가수원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마릴라가 손으로 머리를 괴고 부엌의 식탁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낙심해 있는 마릴라를 보자 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마릴라가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마릴라 아주머니 많이 피곤하세요? 마릴라가 지친 표정으로 앤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아니 사실 잘 모르겠다. 피곤한 것 같긴 한데 그 때문은 아닌 것 같아. 앤이 걱정스레 물었다. 안과 의사는 만나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 의사에게 눈검사를 받았지.
앞으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해선 안 된다는구나. 눈에 무리가 갈 만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말래. 심지어 우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처방해준 안경을 끼면 눈이 더 나빠지지 않고 두통도 나아지겠지만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눈이 아예 멀어버린다고 했어. 앞을 못 보다니 앤 어쩌면 좋니. 앤은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잠시 동안 입을 다물었다.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후 앤은 목맨 소리로 씩씩하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희망이 있다잖아요. 조심하기만 한다면 시력을 아예 잃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안경을 써서 두통이 낫는다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마릴라는 여전히 비통에 빠져 있었다. 그런 걸 희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책도 읽을 수 없고 바느질도 할 수 없다면 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눈이 먼 것과 다를 게 없잖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울지 말라는 것도 그래. 홀로 외로워지면 울지 않을 도리가 있겠냐고. 그래,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니? 차를 가져다 주면 고맙겠구나. 난 이제 다 된 것 같다. 어쨌거나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사람들이 몰려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동정하고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는 건 견딜 수 없어. 마릴라가 저녁 식사를 끝내자 앤은 마릴라를 달래며 잠자리에 눕혔다. 그런 다음 앤도 동쪽 방으로 가서 어두컴컴한 창가에 앉았다.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고 어느새 눈물이 줄줄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던 날 이후로 모든 것이 슬프게 변해버렸다. 그날 밤 앤의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으며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 뒤로 세월이 몇 년이나 지나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쯤 앤의 입가에는 다시 미소가 감돌았고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앤은 자기의 의무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일생의 벗으로 삼겠다고 마음먹었다. 솔직하게 대하면 의무마저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던가. 며칠이 지난 오후 마릴라는 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앤이 살펴보니 그는 카모디에서 온 존 세들러였다. 앤은 그가 무슨 말을 했기에 마릴라의 표정이 저렇게 변했는지 궁금해졌다. 세들러 씨가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내가 초록 지붕집을 내놨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거야. 이 집을 사겠다고 하더구나. 마릴라가 창가에 앉아 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과 의사가 그토록 말렸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고 목소리도 갈라져 나왔다. 앤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거듭 확인했다. 팔아요? 이 집을 판다고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초록 지붕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죠? 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더구나. 내가 눈이라도 온전하다면 여기나마 집안일을 돌보고 괜찮은 일꾼을 하나 쓰면서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없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어쨌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단다. 나도 이 집을 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 결국엔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 우리 집 돈은 모조리 그 은행에 묶여 있는 데다가 지난 가을에 매슈 아저씨가 쓴 어음도 갚아야 한단다. 린드 부인은 농장을 팔고 어딘가에서 하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어. 아마 자기 집으로 오라는 뜻이겠지? 이 집을 팔아도 큰 돈을 벌진 못할 거야. 작고 낡았으니까. 하지만 나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 그나마 네가 장학금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앤. 방학이 되어도 돌아올 집이 없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점이 몹시 아쉽긴 하겠지만 넌 어떻게든 잘해낼 거라 믿는다. 마릴라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모습을 본 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단호하게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초록 지붕집을 팔면 안 돼요. 앤, 나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너도 알잖니. 나 혼자 이 집에선 살 수 없어. 갈수록 힘에 부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쓸쓸해서 못 견딜 거야. 게다가 시력도 점점 떨어져서 언젠가 앞을 못 볼 게 뻔해. 이 집에 혼자 계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주머니와 같이 지낼 거니까요. 전 레드먼드 대학에 가지 않겠어요. 레드먼드에 가지 않겠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마릴라가 두 손으로 감싸고 있던 얼굴을 치켜들고 앤을 쳐다보았다. 몹시 지친 표정이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장학금을 포기하겠어요.
아주머니가 시내 갔다가 돌아오신 날 밤 마음 먹었어요.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주머니만 홀로 두고 떠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저도 심사숙고하면서 방법을 찾아봤어요.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베리 아저씨가 내년에 우리 농장을 빌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농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선생님이 될게요. 이곳 학교에 지원서를 냈지만 아마 일하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학교 이사회에서 이미 길버트 블라이드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래도 카모디 학교는 가능할 거예요. 어제 저녁 상점에 갔을 때 블레어 아저씨가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에이벌리 학교처럼 다니기 편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날씨가 따뜻할 때만큼은 집에서 마차로 다닐 수 있어요. 겨울에는 금요일마다 집에 오면 되죠. 그러니까 말도 팔면 안 돼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제가 함께 지내면서 책도 읽어드리고 마음 편히 지내도록 돌봐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지루하고 쓸쓸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랑 저는 여기서 아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둘이 함께해요. 마릴라는 꿈꾸듯 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 앤, 나야 네가 여기 있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하지만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하게 둘 순 없단다. 턱없는 얘기야. 그렇고 말고. 앤이 쾌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희생이라니 말도 안 돼요. 초록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어요. 그보다 마음 상할 일은 결단코 없을 거예요. 우린 이 정든 집을 지켜야만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레드먼드에 가지 않고 여기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네 꿈은 어쩌고. 게다가 제 꿈은 그 어느 때보다 큰걸요. 목표만 좀 수정했을 뿐이죠.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그리고 아주머니의 눈을 지켜주는 것. 공부는 집에서 하려고요. 제 힘으로 대학 과정을 조금씩 공부해 나갈 거예요. 전 계획이 정말 많아요. 일주일 내내 생각했거든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보답을 받게 되겠죠. 퀸스 전문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제 앞날이 탄탄대로일 줄로만 알았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이정표를 보게 되리라 믿었죠. 이제 그 길에서 굽은 모퉁이를 맞닥뜨렸어요.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린다고 믿을래요. 모퉁이는 그것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 너머로 어떤 길이 이어질지 궁금해요. 초록빛 영광이 있을지도 모르죠. 부드럽고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새로운 풍광이 펼쳐질지,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게 될지, 어떤 모퉁이와 언덕과 골짜기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가 장학금을 포기하게 두어선 안 될 것 같아. 마릴라가 장학금을 언급했지만 앤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절 말릴 수는 없으실걸요? 이제 제 나이도 16이 훌쩍 넘었고 린다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고집이 노새처럼 세니까요. 마릴라 아주머니, 저를 가엽게 여기지 마세요. 전 동정을 받는 게 싫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정든 초록 지붕집에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좋아요. 아주머니와 저만큼 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가 여길 지켜야 해요. 정말 고맙다, 앤. 네가 내게 새 생명을 준 것만 같아. 너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하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네 말을 따르련다. 앤 셜리가 대학 진학을 접고 집에 머물며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에이벌리 일대에 퍼지자 사람들 사이에 온갖 말이 오갔다. 마릴라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선량한 이웃들은 대부분 그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앨런 부인은 달랐다. 앨런 부인에게 격려를 받은 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마음씨 좋은 린드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향기로운 어느 여름날 오후 앤과 마릴라가 집 밖에 나와 앉아있을 때 린드 부인이 찾아왔다. 앤과 마릴라는 정원에 하얀 나방들이 날아다니고 이슬을 머금은 대기 속에 박하 향기가 그득히 차는 황혼 무렵 집 밖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다. 린드 부인은 피로와 안도가 뒤섞인 한숨을 길게 내쉬며 커다란 분홍색과 노란색 접시꽃이 줄지어 피어있는 문가의 돌 의자에 육중한 몸을 내려놓았다. 앉으니 좀 살겠어요. 종일 정신없이 돌아다녔거든요. 몸무게가 90kg이나 되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마릴라는 뚱뚱하지 않은 걸 감사히 여겨야 해요.
날씬하다는 건 축복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 앤.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넌 여자치고는 이미 과분할 만큼 교육을 받았어.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대학에 가서 머릿속에 라틴어니 그리스어니 하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잔뜩 집어넣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지만 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할 건데요. 여기 초록지붕 집에서 인문학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은 다 해보려고요. 앤이 웃으며 대꾸하자 린드 부인은 기가 차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앤셜리 사소 고생이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잘 해낼 거예요. 조사이아 앨런 부인이 말했듯이 중용을 지키면서 무리하진 않을 생각이에요. 기나긴 겨울밤엔 시간이 많이 남을 테고 전 자수 같은 데는 소질도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앞으로 카무디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아니, 그건 몰랐다. 나는 네가 여기 에이벌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줄로만 알았지. 이사회에서 너에게 교사 자리를 주기로 결정했다던데? 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요? 길버트 블라이드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그랬지. 하지만 네가 이 학교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길버트가 지원을 포기하겠다면서 너를 채용해달라고 했대. 어젯밤에 학교 이사회가 열렸거든. 길버트가 자기는 화이트 샌즈 학교에서 가르치겠다고 말했다는 거야. 물론 길버트는 네가 얼마나 마릴라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알고 양보한 것이겠지. 정말 너그럽고 사려 깊은 청년 아니냐? 화이트 샌즈에서 지내려면 하숙비도 들 텐데 너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잖니. 길버트가 대학에 가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는 일이지. 하여튼 그래서 이사회가 너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단다. 토머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더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저 때문에 길버트가 희생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길버트를 말릴 수도 없다. 이미 화이트 샌즈 학교와 계약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네가 거절해도 길버트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당연히 네가 에이벌리 학교로 가야지. 넌 잘 해낼 거야. 이젠 학교에 파이 집안 아이들은 없거든. 조씨가 마지막이었으니 천만다행이지. 그 집 애들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에이벌리 학교를 다녔잖니. 그 애들 인생의 목표는 선생님을 못 살게 구는 일인 것 같더라. 어머나, 베리 씨네 집에서 깜빡거리는 저 불빛은 다 뭐니? 다이애나가 저더러 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잠깐만요. 다이애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아보고 올게요. 애는 미소 띤 얼굴로 클로버 비탈길을 사슴처럼 달려내려가 유령의 숲에 드리워진 전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린드 부인이 너그러운 눈빛으로 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애 같아요. 다른 면으로 보면 숙녀다운 구석이 훨씬 더 많아요. 마릴라가 예전의 딱딱한 모습을 잠시 되찾은 듯 대꾸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릴라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날 밤 린드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의 성격이 참 부드러워졌어요. 아우, 정말이라니까요. 다음날 저녁 애는 에이벌리의 작은 묘지를 찾아가 매슈의 무덤가에 새 꽃을 놓아두었고 스코틀랜드 장미에 물을 주었다. 일을 마친 뒤에도 평화롭고 고즈넉한 묘지의 분위기가 좋아서 땅거미가 내릴 때까지 주변을 거닐었다. 온갖 아름다운 색깔로 부드럽게 물든 서쪽 하늘이 연못에 비쳐 한층 더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애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기꺼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었다. 정다운 세상 정말 사랑스럽구나. 네 품에서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니 언덕을 중간쯤 내려왔을 때 키 큰 청년이 휘파람을 불며 블라이드 씬의 농장문에서 나왔다. 길버트였다. 그는 앤을 알아보고 휘파람을 멈추었다. 정중하게 모자를 벗긴 했지만 앤이 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조용하게 지나쳤을 것이다. 앤이 두 뺨을 붉히며 말을 걸었다. 길버트, 날 위해 교사 자리를 양보해줘서 고마워. 넌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 길버트는 앤이 내민 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잡았다. 특별한 친절을 베푼 건 아니야, 앤. 너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기뻐.
이제부터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예전에 저지른 내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애는 웃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네가 연못가에 나를 내려줬을 때 이미 용서했는걸.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바보처럼 고집만 부렸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난 그때부터 쭉 후회하고 있었어. 길버트가 한박 웃음을 지었다. 우린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너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도록 정해졌는데 넌 지금껏 운명을 거스른 셈이지. 우린 여러 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공부는 계속할 거지? 나도 그럴 생각이야. 가자.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마릴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앤을 쳐다보며 물었다. 앤, 너랑 함께 오솔길을 걸어온 청년이 누구니? 길버트 블라이드예요. 베리 아저씨네 언덕에서 만났어요. 앤이 얼굴을 붉히고 난처해하면서 말하자 마릴라가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문가에 서서 30분이나 이야기를 나눌 만큼 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줄은 몰랐는걸?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사한 적수긴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게 훨씬 더 분별력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정말 30분이나 같이 서 있던가요? 고작 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건 우리에게는 5년 동안이나 밀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앤은 흐뭇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벚나무 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가르랑댔고 박하향기가 은은히 바람에 실려왔다. 골짜기에 뾰족히 솟은 전나무들 위로 별들이 반짝였으며 다이애나의 방에서 새어 나온 불빛이 나무 틈새 사이로 어렴풋하게 비쳤다. 퀸스 전문학교에서 돌아와 창가에 앉던 날 밤 이후로 앤 앞에 놓인 넓은 지평은 닫혀버렸다. 하지만 앤은 길이 좁아진다 해도 그 길을 따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행복의 꽃이 피어나리라고 확신했다. 앤에게는 진실한 노력과 훌륭한 열망, 진정한 우정에서 비롯된 기쁨이 있었다. 그 무엇도 타고난 상상력과 그것으로 그려내는 꿈같은 세계를 앤에게서 앗아가진 못할 것이다. 길에는 늘 모퉁이가 있기 마련이다. 앤은 나지막히 속삭였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도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초록 지붕집을 처음 왔을 때 앤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과 상상력, 그리고 새 가족과 좋은 이웃들을 만나며 앤은 점점 배려 깊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호받던 아이는 마릴라를 지켜주는 든든한 딸이 됩니다. 사실 변한 것은 앤만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마릴라도 앤을 사랑하며 웃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키워낸 시간, 서로의 인생을 바꾼 사랑. 지금도 초록 지붕집에는 함께 슬픔을 견디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수많은 걱정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오늘을 다정하게 견디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 곁에도 이렇게 든든히 자라 우리를 지켜주는 아이가 서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믿으며 그 행복을 미리 상상하며 오늘도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빨간 머리 앤을 함께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